혹시 오늘 밤 누군가의 침묵이 더 크게 울린다면요, 당신은 그 소리를 끝까지 듣고 싶어질 겁니다. 신부정보화가 사라진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역은 결혼식 파탄이라는 치욕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성재가 급히 그를 데리고 나와 겨우 상황을 정리했지만 지역의 마음속은 이미 텅 빈 폐허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역은 상철과 김다정에게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결혼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철은 분노했고 지역은 아버지처럼 살라고 하지 마세요 라며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지역은 집을 떠나 인력소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는데요.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이를 악물었지만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은호는 그 사이 마음을 억누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덤덤한 척 커피를 내리고 인테리어 도면을 그렸는데요.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자꾸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혼식장 끝자락에서 스쳐보았던 지역의 표정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끔은 그 표정을 덮으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카페 문 손잡이가 헐거워진 걸 눈치챘을 땐 스스로 드릴을 들었고 봉사활동 집수리에도 다시 참여했습니다. 누군가의 낡은 문에 새 경첩을 달아주고 나면 마음이 조금 진정되곤 했거든요.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재. 대학 때부터 성실하고 단정한 선배로 기억되던 그는 이제는 말하는 방식부터 달라져 있었는데요. 빙빙 돌지 않고 필요한 문장만 고르게 꺼냈습니다. 은호 후배, 나 오래전부터 네가 좋았어. 그 한 줄이 카페 공기를 바꾸더라고요. 은호는 컵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선배, 저는 지금. 알아. 그래서 기다리려 했어. 근데 네가 혼자 버티는 날이 길어지더라. 그러지 말라고 옆에 내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 성재의 눈빛은 따뜻했고 확고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흔들릴 때 붙잡고 설 수 있는 손잡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밤은 손잡이를 꽉 잡고도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사라진 지역의 자리 때문이었는데요. 연락은 닿지 않았고 안부를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유리문을 스칠 때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나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들어오는 건 대부분 택배 상자나 배달 영수증 뿐이었는데요. 그럴수록 마음은 더 말라갔습니다. 지역은 도시의 가장 거친 곳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인력소 앞에 새벽 공기가 내려앉으면 그 위로 그의 그림자가 가장 먼저 길어졌습니다. 위험한 일일수록 앞에 섰고 무거운 자재일수록 본인이 들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반장은 타일을 붙이다 말고 말렸습니다. 이대로 무리하면 허리 망가집니다. 젊다고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역은 웃어 보였는데요. 조금만 더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조금만이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됐습니다. 몸은 한계에 부딪혔고 한 번 크게 무너지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도망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집안은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은 말수만 줄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엄격했고 방 안에서는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도 당신도 걱정되죠라는 말을 끝까지 삼켰습니다. 조옥래는 손주의 근황을 묻다가도 다 지나간다라며 스스로를 달랬고 김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들의 대화는 늘 절반쯤에서 멈췄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무너질까 봐요. 은호는 성재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성재는 일상적인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카페의 작은 전시를 열자며 공간을 연결해주고 은호의 인테리어 제안서에 조언도 세심하게 얹었습니다. 이 동선이면 손님이 더 편하대요. 작은 스툴 하나만 더 놔봐요.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공감이 촘촘했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이 참석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 은호를 부르진 않았지만 성재는 그 자리에서도 은호의 카페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법을 아는 공간이에요. 누군가는 사업적 계산을 떠올렸겠지만 성재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안정이 다가오는데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밤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봉사활동 집수리 뒤처리를 마치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골목이 번들거렸고 은호는 공구 가방을 어깨에 더 바짝 메었습니다. 그때 낡은 차양 아래 웅크리고 앉은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술 취한 행인인가 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젖은 머리칼 사이로 익숙한 엽선이 스쳤습니다. 지역 선배. 시간이 멈춘 듯 했는데요.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업복은 빗물로 무거워져 있었고 무릎 보호대는 달아해졌습니다.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많이 다쳤네요. 일어나요. 가까운 의원 가요. 괜찮다.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었는데 일어서는 순간 그의 발목이 꺾이며 몸이 한번 크게 휘청했습니다. 은호가 반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괜찮은 거 아닌데요. 넘어지면 더 크게 다쳐요.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미안은 나중에요. 지금은 병원부터. 골목가게 주인이 우산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젊은이, 이대로는 안 돼. 앞에 의원 있어.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썼고 빗소리 사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허리, 무릎 둘 다 위험합니다. 한번 잘못되면 평생 끕니다. 처방전을 받아 나오자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레 말했죠. 선배, 무리하지 마요. 제발. 지역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나면 마음은 더 이상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성재의 고백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도는 많은 밤을 버티게 해줬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온기가 상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왜 혼자 버티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성재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좀 피곤하네. 괜찮아요. 잠이 좀 모자라서요. 은호, 나는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 원치 않아. 내 마음 알지? 알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로 끝내면 내 마음은 어디다 놓지? 은호는 컵을 닦던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고요. 저는 아직. 그 말은 끝내 맺히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은호의 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이 들어갈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은호는 작은 보온팩과 무릎 보호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또 만나면 건네야지. 마음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만나자고 약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우연히 한 번 더 찾아왔다면 그건 아마도 누군가가 겨우 버틴 하루에 대한 작은 보상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성재는 자신의 속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카페에 전시를 연결했고 박영라의 작품도 한 점 빌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영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면 기꺼이라고 했고요. 전시 포스터가 인쇄되어 들어오자 카페 벽이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했고 은호는 그 말에 미소를 보탰습니다. 그런데 포스터 아래 누가 붙였는지 모를 작은 메모가 하루 동안 붙어 있었는데요. 네가 웃을 때 세상이 조금 안전해지는 기분이더라. 그 문장은 예쁘지만 어쩐지 조금 과했습니다. 은호는 떼어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느 밤 인력소 근처에서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은호는 일부러 그 길을 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구상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 그랬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중 한 사람이 지역처럼 보였는데요. 가까이 갔을 때 맞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장으로 보이는 이가 어깨를 받치고 있었죠. 내일은 나오지 마. 등, 허리 다 굳었어. 하루만 더요. 한 번 더가 내 인생 망친다니까. 은호는 걸음을 멈췄고 그 순간을 오래 보았습니다. 다가가 이름을 부르면 일이 커질 것 같았고 모른 척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은호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해 생수와 소염 파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기다렸습니다. 반장이 자리를 뜨고 지역이 혼자 남은 순간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이거 받아요. 물이라도 마시고. 지역은 짧게 머뭇거리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고맙다. 선배, 괜찮아지는 건 기다리면 저절로 오지 않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오더라고요. 그 말에 지혁은 아주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비 때문에 젖은 속눈썹 사이로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너무 잘하지 마라. 왜요? 너한테 의지하고 싶을까봐. 짧지만 묵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 뒤에 걸린 시간을 느꼈습니다. 상처를 가리느라 말수가 줄어든 사람의 고백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안정과 진심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걸까? 성재 곁에 있으면 미래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획과 약속, 서로의 일상이 맞물리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혁에게서 느껴지는 건 설명되지 않는 진심이었습니다. 무너져도 끝까지 지키려는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왜인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재는 다시 고백했습니다. 은호야, 나는 내 불안을 안정으로 바꿔줄 수 있어. 내 외로움을 일상으로. 내 고민을 둘이서 나누게 해줄 수 있어. 선배의 마음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무엇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요. 말로 꺼내면 다 부서질까봐.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을게. 대신 기억해줘. 나는 오래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아주 잠깐 말을 멈추고 눈빛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항상 내 편이라는 거. 그 문장은 따뜻했지만 은호는 그 안에 작고 단단한 집념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요함과 믿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맞닿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말이 누군가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겹쳐질 때 생기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마루에 앉아 오래된 얘기를 꺼냈고 김다정은 그 옆에서 따뜻한 차를 덮였습니다. 작은 일상의 조각들이 이어졌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카페 마감 시간에 문 유리 너머로 그림자가 맴돌았습니다. 은호가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오늘만 커피 한 잔만. 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은호는 오늘은 일부러 조금 더 진하게 내렸습니다. 쓴 거 좋아하시죠? 오늘은 더 진하게 했어요. 고마워. 그 말이 차갑게 식어가던 밤 공기에 작은 온기를 더했습니다. 둘은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향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떠날 때 지혁이 아주 조용히 덧붙였죠. 내일은 좀 쉬어볼게. 그 약속이 얼마나 힘든 약속인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누구와 있을 때 내가 나답지?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성재와 함께 있을 때의 안정이 진짜였고 지역을 바라볼 때의 떨림도 진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두 진실이 서로 다른 모양이라서 더 어려웠습니다. 사랑 앞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끝까지 버틴다는 말은 상대를 끝내 붙잡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상처를 감수하고도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뜻일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밤 침묵이 훨씬 크게 울렸고 그 울림을 들은 사람들은 내일을 조금 다르게 살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전시 포스터 한 장을 더 붙일 것이고 누군가는 보온팩 하나를 더 챙길 것이며 누군가는 문손잡이를 한 번 더 조여 매만질 겁니다. 그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세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데려갈지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사랑과 자존심, 진심이 뒤엉킨 그 길 위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